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바친 완벽한 가정에서 남편의 실종과 함께 악몽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이수진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아침, 이수진의 평화로운 일상은 남편 이도연의 실종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는 그가 무단결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수지는 멍한 얼굴로 답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혹시 남편이 남긴 단서가 있을까 싶어 도연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를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에 멈췄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다이어리 안에는 얇은 사진 한 장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과 낯선 여인, 그리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행복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아 또래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얼음 송 곳에 꿰뚫린 듯 아려왔습니다. 낯선 여인의 얼굴은 묘하게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사진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 속 여인과 도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진 시야로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2018년 여름, 제주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가 태어나기 2년 전의 날짜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 2018년이면 우리가 결혼하고 3년째 되는 해였는데 도연 씨, 도대체 누구랑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그녀는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찾아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서랍 속에서 발견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여성용 스카프와 그의 비상금 통장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수지는 유일한 친구인 박선영에게 전화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실종과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수진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스치는 찰나의 동요를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눈동자 한 구석에 낯선 냉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남편과 사진 속 여인의 정체를 향한 집착이 그녀의 온 신경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과 선영의 미묘했던 표정이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접 도연의 행적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던 그녀는 매달 고정적으로 큰 액수의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계좌의 출처를 추적하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다다랐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듯한 2층 집. 문패에는 이준호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준호? 이건 또 무슨 이름이지? 설마 이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인가? 아무런 인기척도 없자 수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침착한 목소리로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수진아, 너무 앞서가지 마. 동현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혹시 사업 파트너의 집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비틀려 보였습니다. 수지는 친구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선영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연의 은밀한 흔적을 추적할수록 사진 속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선영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영의 수상한 태도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수지는 다음 날 다시 도현의 두 번째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인, 바로 박선영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집 주변을 서성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그 집의 주인 같아 보였습니다. 선영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설마 사진 속 그 여자가 너였니? 수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녀는 정신없이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수지는 마치 홀린 듯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무렇게나 놓여진 서류 봉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봉투를 개봉하자 수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이도현, 박준호, 친자관계 일치, 이도현, 이지아, 친자관계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영의 아들이었고 지아는 수진이 10년간 친딸이라 믿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딸인 줄 알았던 지아가 도현과 선영의 아이라니, 자신의 친아들은 선영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이 충격적인 진실은 수진의 세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힘없이 쥐고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라는 붉은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이도현과 박선영의 딸이고 박선영의 아들 준호가 바로 자신과 이도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악마 같은 진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수지는 10년 전 출산 당시 기억이 희미했건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곧바로 잠이 쏟아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기억. 분명 약물을 투여받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지함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에 몸부림쳤습니다. 완벽하다 믿었던 남편의 잔인한 배신, 유일한 친구의 악독한 음모,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10년간의 거짓된 모정.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잊고 있던 장면들이 선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이 출산 전 다정한 미소 뒤로 보였던 알 수 없는 그림자. 도현이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들려오던 미묘한 어조.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한 배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것은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수지는 온몸을 뒤덮는 떨림을 억누르며 이도현과 박선영이 숨어있던 별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10년 동안 내 눈을 가리고 내 딸을 빼앗고 너희들 욕망을 채웠단 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지아가 너희들 친딸이라는 것, 내 아들 준호를 너희들이 키웠다는 것 모두 사실이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증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닥쳐! 네 야망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지. 박선영, 너는 내 친구였잖아. 나를 배신하고 내 아이를 훔쳐갈 만큼 그렇게 네 욕망이 중요했니? 박선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질투와 욕망으로 얼룩진 끔찍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도현 또한 자신의 출세와 완벽한 가정을 위한 잔혹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빼앗긴 10년, 빼앗긴 아들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이도연이 몸담고 있던 대기업의 은밀한 비리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밀 문건과 횡령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이도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의 위선적인 삶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선영이 꾸며왔던 가짜 봉사활동의 진실과 그녀의 추악한 이중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지아와 준호가 뒤바뀐 사실 또한 공론화되면서 선영은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아동심리센터는 폐쇄되었고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수진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두 사람의 비굴한 절규에도 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빼앗긴 아들 준호를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양육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험난한 싸움이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끝에 이도연과 박선영은 각자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도연은 기업 비리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선영 또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후회와 함께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법적 절차를 통해 친아들 준호의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모자의 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아 또한 자신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과거의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용기와 지혜로 가득 찬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어 새로운 꿈을 시작했고 준호와 지아는 물론 그녀를 응원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수진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복수와 가족의 진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